있습니다. 예, 김현주 특보님. 예, 근데 이제 지금 에너지를 확보하고 경제고를 표방하면서 지금 갔는데 시기적으로 좀 대단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죠. 이번 방문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난 16일 날 UAE 대통령 방한도 중동 사태가 악화돼서 취소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사우디랑 카타르에서 국빈 방문으로 좀 강력히 요청을 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문하는 곳이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지 선언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무장 단체인 하마스를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가치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지를 그렇죠. 하고 있고 18조에 달하는 군비까지 지금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 동맹과 충돌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UAE 방문했다가 말실수를 하셨잖아요.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그래서 뭐 주적 논란 때문에 이란과의 외교 문제들이 비화되고 있었는데 이번 순방은 어쨌든 그쪽에 요청해서 갔고 또 국빈이 요청이기 때문에 사우디와 카타르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번에는 정말 그전처럼 말실수 하지 말고 신중하게 정말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그런 성과들을 내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랑 같이 이제 동행해서 이제 방문길에 다시 올랐는데 예. 사실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7월 한 달 중에 휴일을 빼고는 거의 매일을 김건희 여사가 민생 행보를 했다. 예, 단독 일정을 소화했다. 예, 그러면서 그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순방으로 민생을 챙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특히나 좀 전에 말했던 거 시기적으로도 그런 좀 우려 지점이 있을 때 좀 같이 가는 것들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그 지점은 좀 한번 비판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김현정 특보님.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뭐 TK 출마설도 물론 있습니다만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그 태도나 뭐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극적으로 쓰는 그런 것들은 좀 비판의 지점이 있지만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해왔던 발언들을 보면은 다 근거 없이 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뭐 18% 차이로 패배할 것이다라는 것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 사실은 국민의힘의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고 한 것 같고 또 2주 뒤에 지지율 폭락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많은 보수 언론이나 여권 내부에서도 아직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했다라고 저는 보고 이번 강서구청 보궐선거 패배를 분석해 보면요. 여당의 가장 강세지였기 때문에 마곡지구에서도 완전히 16% 차이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2030과 중도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등을 돌린 거예요. 이런 민심에 대해서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서 하는 말만 들으면 정말 민심 위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따르는 조치들을 보면 과연 그게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첫 번째로는 그 당 지도부가 그대로 있고 임명진만 사퇴하고 이기 체제를 출범시킨 그 점도 있고 또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지만 소통도 여당과의 소통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야당과 국민과의 소통의 얘기는 좀 없고요. 민생 같은 경우도 민생 행보가 현장에 찾아가서 퍼포먼스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돼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R&D 예산 삭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삭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 앞에 삭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오히려 나오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바뀌었을 때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자, 김현정 특보님. 근데 이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와 또 친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더더욱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선임행정관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대학원의 최고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동기였다는 사적 채용 관련해서 비판들이 좀 있었고 지난 3월달에 국가안보실장 경질될 때 김일범 이제 외교부 출신의 김일범 비서관이 같이 이제 경질될 때 그때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비서관이 됐는데 그때도 이제 한참 대통령실 내에서 권력 투쟁설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의혹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 연루된 그런 사람인데 조금 전에 우리 서정 변호사님께서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학폭 사건이 벌어졌어요. 7월 달에 벌어졌는데 9월 달에 2달이 지나서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에서 뭐 학폭 교체라든지 아주 무의미한 그런 조치들로 이제 손방망이 처벌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10월인데 3개월이 지났는데 가해자의 부모라든지 당사자가 전혀 사과도 하지 않고 있어요. 사과도 하지 않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 봤을 때는 윤석열 그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아주 빨리 사표를 수리한 아마 그렇죠. 처음일 거예요.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권력형 학폭, 은폐 이것을 지금 은폐하려는 그런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감찰을 무마시키려고 빨리 이렇게 수습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냥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그 시시비를 가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2차 가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의견을 예. 붙여드립니다. 정진상 실장이 한 것이 곧 이재명이 한 걸로 되어 있다. 가까운 사이니 책임을 네가 져라.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반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얘기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계신데 하나씩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 재판이 11월 말에 지금 선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8억 7천 줬다고 유동규가 진술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받은 거로 했다가 바꿨는데 그중에 2억 7천은 배달 사고로 본인이 먹고 6억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달 장소라든 이런 것도 진술도 다 지금 바뀌고 막 그래서 재판부에서 탄핵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무죄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용과의 관계도 지금 명확하게 유죄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끊어져 있는 것이고 정진상 것도 마찬가지죠. 428의 약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공소장엔 적시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유동규의 바뀐 진술에 의해서 정진상과의 연관 고리도 김만배에서 탄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진상과의 연관 고리도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정진상과 그 이재명 대표가 친하다는 이유로 그럼 이재명 대표까지 그러면 하는 것은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에 위반된다는 건 당연한 이건 뭐 법적인 지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김현우 투보님 들으신 얘기 좀 있으세요? 어떻게 첫 일성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아마도 민생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계속 영수회담 제안도 하셨고 그 여야 민생 회담도 여러 차례 제안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민생 우선의 정책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딱 그 민생 경쟁하기에 여야 간에 하기에 딱 좋은 그 상황이다라고 보고 그런 민생과 관련된 행보들을 현장 행보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이번 이제 예산안 관련해서도 그 민생 예산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제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하실 거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뭐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논란거리가 있는데 일단은 당의 입장은 그 윤석열 우리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통합적으로 가자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가결한 의원들 말고 그 5명의 의원들이 이제 뭐 발언이라든지 방송에 나가서 했던 이런 해당 행위와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청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5만 명이 넘으면 당 지도부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께서 이제 윤리심판원,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윤리심판원의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께서 일단 좀 복귀할 때까지 보류해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까지 한 상태라서 그런 기반에는 통합적으로 지금 당을 이끌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표명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김현정 특보님. 먼저 이 발언이 어떤 얘기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입만 보면 거짓말이라는 그 의미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서로 상반되는 그 얘기들을 몇 차례 거쳐서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것이라고 좀 보고요. 두 분은 정말 그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방점을 둔 사법개혁에 대해서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세게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정말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 수사와 지금 수사를 받았고 또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그 본인이 이제는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 중에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구 선택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의 지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특보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만 이런 분들과 한동훈 장관의 빅매치가 종로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국민의힘 여당 발의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대선급 주자들을 지금 총선에 출마시켜서 지금 떨어진 민심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하는 전략을 지금 물밑에서 좀 논의 중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그런데 뭐 한동훈 장관은 저는
제발 좀 총선에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지금 정치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실제로 국회에서 총선에 나와서 국민들의 심판도 좀 받으셔갖고 본격적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의 그 총선 출마 관련해서는 이제 보수층 결집의 효과를 좀 누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지금 중도층뿐만 아니라 그 보수층까지도 지금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수층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징성이 있어서.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 항상 2위에 랭크되잖아요. 그렇지만 과연 확장성은 있을 것이냐 또 그 진보층이라든지 중도층에 대한 비호감도 또한 높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총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듭니다. 그렇군요.